예, 안녕하세요. 박우신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제이트렌드 투자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사실 아직 뭐 파트너 데뷔를 한 것은 아닌데 조만간 이제 파트너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말간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목으로 박우신의 주식 101이라는 타이틀을 좀 달았는데, 101 하면 이제 그 아이돌 뽑는 프로로 많이 아실 텐데, 이게 사실 이제 그 해외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모든 과목의 기초를 앞에 이제 뒤에 101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수학 101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소위 이제 주린이라고 불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많이 접하지 않고 이제 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일단 주식 101이란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버블로 가는 길이란 제가 이제 제목 그리고 샵 1을 붙였는데 이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냐면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결국은 종국의 버블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버블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이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의 강의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또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시 시리즈처럼 이렇게 형태로 붙이기 위해서 제가 샵1이라고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 낮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한국경제TV 낮방송을 한 8년간 했고요. 그리고 뭐 기타 뭐 이데일리나 뭐 머니투데이, 뭐 매일경제 여러 가지 이제 방송들을 낮방송은 좀 많이 나갔었는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일단 저는 사실 그렇게 나이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20살부터 사실 주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굉장히 소액으로 주식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1999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식 경력은 좀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실전 투자 대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당시가 언제냐면 그 HTS가 처음 보급되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 사이트라든지 각 증권사에서 굉장히 그 수익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화랑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정도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해서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증권회사를 추후에 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제 이력이 있고 이쪽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유한타증권의 화생 프랍 딜러로 제가 이제 입사를 했었고요.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큰 기회였더라고요. 이제 화생 프랍 딜러로 입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이제 제가 이제 그 외부에서 했던 경력들이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입사는 이렇게 했고요. 거기서 이제 선물옵션 팀과 금융공학 팀에서 제가 이제 주로 하던 일은 선물옵션에 딜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캘퍼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로직을 짜서 시스템 트레이딩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지점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 브로커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사실은 주식 브로커 생활을 좀 했었고요. 마포나 여의도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제 본점이었던 골드센터 영업부에서 이제 PB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방송 출연은 꾸준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증권 방송들에 어떤 연이 돼서 이제 출연을 많이 했었는데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얼마 전에 왕중왕전이 좀 있었죠. 제가 거기서는 아쉽게 순위에 들진 못했는데 미스터 주식왕이라는 프로가 작년 10월에 이제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첫 대회 때 뭐 낮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첫 대회 때 우승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당시 이제 화면인데 첫 대회 때 이제 95.97%. 이 당시에 대회가 아마 한 15일간 정도였어요. 보름간 첫 대회는 좀 짧았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회 때부터는 이제 한 달 간격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첫 대회 때 좀 운이 좋게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중간에는 이제 대회 참여를 좀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오랜만에 나왔던 대회가 이번 대회였고요. 또 이제 이번 대회 또 운이 좋게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77.65%의 수익률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회에서 입상을 한 그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식상할 수는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누구나 아는 내용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뽑는 것, 돈이 되는 것을 뽑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벌어지는 현상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식으로 자기 체득화해서 이것을 수익으로 연결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이제 앞에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 이제 2007년, 2008년 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문제가 주택시장 버블이 꺼지면서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 부분이 이제 파급이 됐었죠. 그리고 더 이전에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IMF 들어가던 시기 아시아 쪽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러한 특정한 한 지역에 이제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지금 각 나라에 적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맞서서 각국이 공조화된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정 나라, 특정 정부만 어떤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국의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주식시장이 형성이 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GDP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죠. 각 나라별로 어떻게 보면 GDP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고 사실은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 경제의 바로미터다 보니까 같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는데 사실 지금 GDP가 이 공공의 적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좋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GDP는 소비와 기업 투자, 정부 정책, 순수출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소비는 아시다시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수출은 뭐냐면 수출에서 이제 수입을 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순수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순수출은 A라는 국가가 이제 GDP가 올라가는 그런 순수출이 양의 그러한 전환을 이루어서 GDP가 올라간다면 B라는 국가는 당연히 이제 수입이 많아지니까 GDP가 또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순수출을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중요하겠지만 어떤 이제 세계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순수출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앞에 이제 열거된 소비와 기업 투자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소비와 기업 투자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이 되겠죠. 이 부분밖에 지금 남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국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낮방송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원래 정부 정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도 있듯이 정부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선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의 중요성 이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각국이 유동성이라는 것을 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버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온갖 자산들을 사들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자산 가격 버블로 가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현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보시게 되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원자재 쪽에 보시게 되면 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은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비트코인도 있었고요. 다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의 버블로 가면서 사실 이 부분 버블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추후에 작용이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버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버블로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이 어느 정도의 위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결론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뭘로 사실 유명해졌었냐면 예전에 99년 뭐 00년 이때였죠. 이때 이제 그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닷컴 버블을 그 당시에 예언했던 분이어서 이제 유명해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끔씩 메모를 남기세요. 메모를 남기시는데 이제 서신 형태로 남기시겠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워렌 버핏이 굉장히 크게 참고를 한다라고 해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7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랠리의 해부라는 제목의 메모를 이제 서신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증시가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낙관론이 좀 지나치다. 라는 얘기를 이런 서신을 통해서 7월 달에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그럼 이분이 왜 증시가 고평가고 증시 낙관론이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증시가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제 적은 수의 투자자만 이제 상승을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승을 내다보는 투자자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가 전부 상승을 한다,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논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이 마지막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논거를 제시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논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멀티플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쓸 거예요.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멀티플이라는 게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PER입니다. 그래서 이제 PER을 이 멀티플이라는 용어를 써서 뭐 PER이 10배다. 이 회사는 뭐 20배다. 이 회사는 성장성이 좋으니까 30배 이상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건데 닷컴 버블 당시의 PER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자료를 뽑아온 건 6월 말인데 사실 6월 말과 지금 지수 때 그리고 각 종목들의 주가 자체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슷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공통되는 기업이 있어요. MS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닷컴 버블 당시에 61.2배의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24.7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PER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멀티플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예전 닷컴 버블 당시보다도 아직은 2.5배 정도 쌉니다. PER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멀티플을 가지고 버블을 지금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를 수밖에 없겠죠. 그 밖에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보면 엑슨모빌, 인텔, GE, 시스코 전통적인 제조업 업체들이거든요. 예, 제조업 업체들의 PE 자체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28배, 47배, 41배.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 그리고 뭐 알파벳,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의 지금 PER을 보게 되면 27배, 30배, 31배입니다. 근데 숫자는 비슷하죠. 숫자는 뭐 닷컴 버블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제조업이라는 거고요. 지금 사실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 물론 이제 애플은 뭐 제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러한 업체들을 지금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고멀티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한 종목들과 지금 버블 당시에 그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멀티플이 지금 비슷하다라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적어도 이제 PER 가지고 우리가 멀티플 가지고
지금 시점이 버블이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PER이라는 게 결국은 EPS분의 주가입니다. 그러니까는 E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주당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느냐. 즉 EPS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PER은 EPS분의 주가다 보니까 EPS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게 되죠. PER이 가만히 있다라는 가정하에 따라서 이제 EPS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건데 반대로 EPS가 올라가게 되면 PER 입장에서 보면 EPS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가만히 있다라는 가정이라면 PER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 부분인데요. 닷컴 버블 당시에는요. 이 파란색이 EPS입니다. EPS가 꾸준하게 증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PER도 결국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이 생긴 거죠. 자, 지금 시점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파란색이 급감을 하는 게 보이시죠? EPS가 이제 급감을 한 겁니다. EPS가 이제 거꾸로 이제 하락을 하면 PER은 올라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주가라는 변수 자체가 가만히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PER이 올라가게 되죠. 이건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따라서. 그리고 추가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으로 발생을 한 건데 이 당시와 다른 건 결국은 EPS의 흐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EPS가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PER이 사실은 올라가기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과열권으로 치닫다 보니까 PER도 결국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EPS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PER이 한 차례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완만한 그러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사실 수치로 지금 버블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제가 ERR이라고 또 하나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익 수정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각 기업들이 있잖아요. 각 기업들이 있는데 향후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현재 예상치보다 증가할 거다 내지는 감소할 거다.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기업들이 더 많게 된다면 이러한 양의 그래프를 갖게 되고요. 감소할 것이다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면 하락을 하게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당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기업들의 이익을 하향 수정하는 그러한 비율들이 많아졌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다시 이제 0을 돌파를 하는 ERR 0을 돌파를 하는 그러한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과는 다르게 각 기업들이 이익을, 그러니까 어닝을 조금 더 이제 향후에 좋게 보는 그러한 비율들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즉 EPS가 회복이 되는 시기라는 거죠. 회복. 예전에 버블 때는 이미 EPS가 과열권으로 치닫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회복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점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수치로 현재 시점이 버블로 가는 그러한 현재 시장 상황 내에서 물론 버블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좀 말씀을 수치로 좀 드렸다면 실제 이제 체감되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는 퀄컴이라는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99년 당시에 25배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제가 50만 원으로 처음 주식을 시작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제가 이때 기억이 나는 게 100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사서 200만 원에 제가 팔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 당시에는 진짜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99년 10월 달에 500억이었던 새로운 기술 데이터맨 프로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4개월 만에 시총이 5조까지 상승을 합니다. 100배. 근데 이 100배가 4개월 만에 나온 이제 주가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광풍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광풍이
지나가고 이제 버블이 꺼지고 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나이를 많이 원망을 했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이 당시에는 워낙 어리다 보니까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한 강한 버블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전 다시 이런 장이 안 올 것이라고 그 당시에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의 시장이 올까? 지금도 여전히 조금 뭐 기대는 좀 하지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좀 비슷한 흐름 정도는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비슷한 흐름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기대의 가장 큰 근거는 역시나 이제 유동성이죠. 워낙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증시의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 글로벌 유동성을 이제 프락시라는 형태로 일종의 이제 수치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객 예탁금의 증가, 즉 유동성의 확대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어느 시점이냐? 오케이, 그럼 버블은 아니고 뭐 버블이 되든 아니든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예전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는 버블은 아니다 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그럼 지금은 어느 시점이냐? 뭐 전통적인 분석 버블은 당연히 금융 장세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키 패턴은 유동성이 키 팩터다 보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제 금융 장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은 금리도 굉장히 낮죠. 거의 뭐 제로 금리로 가고 있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하는 이제 전형적인 전통 분석법에 따른 금융 장세에 속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고 하게 되면 실적 장세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금리는 그때 되면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가게 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실 거고 지금은 여기 어느 쯤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일단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는 이제 이 사이 어느 쯤에 나올 수 있는 이 버블이라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금융 장세지만 이 장세가 버블로 치달을 것인지 내지는 연착륙이 돼서 실적 장세로 스무스하게 흐를 것인지가 포인트라고 보는데 굳이 따지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버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금융 장세가 펼쳐진 가장 큰 이유가 돌발 변수였거든요. 전 세계에 닥친 어떤 제왕가도 같은 돌발 변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저는 현상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부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즉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버블 장세로 넘어가는 그러한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통 분석법으로는 현재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향후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 세 가지 변수죠. 뭐 배터리 데이는 워낙 많은 분들이 역시 얘기를 하시는데 23일 수요일일 거예요. 수요일 날 6시 반, 아침 6시 반 정도에 아마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열릴 겁니다. 테슬라 IR 이후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겠죠. 바로. 네. 그래서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를 필두로 해서 올라온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변수고요. 그리고 이 미국 대선 11월에 있죠. 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 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경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미국 대선도 지금 바이든이 되느냐, 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면 제일 큰 건 사실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이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변경. 10억에서 3억으로 종목당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비율을 낮추는 건데, 사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많냐면 제가 실제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 예전에 10억 그리고 그 전에 15억일 때도 실제로
큰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세요. 실제로 큰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시고,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에는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그때 기간만큼은 많이들 피하고자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그때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1월부터 한 12월 중순까지는 요 기간은 주식을 안 하다가 12월 중순 이후에 줍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 이러한 전략은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서 담은 종목들이 1월달, 2월달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당시와 이제 다른 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3억으로만 좀 안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나봐야겠죠. 지금은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시장의 하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융장세로 실적장세로 가는 상황에서 혹은 버블로 빠질 것이냐, 이 부분이 현재 시장의 위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번 주였죠. 이번 주 목요일 날 동시만기가 있었어요. 동시만기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선물 옵션 딜러로 원래 그 커리어를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지금 주로 하고 있지만 선물 옵션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9월 만기까지, 즉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빠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구조 자체가. 왜 그랬냐면, 이 보시게 되면 이 보라색이 외국인들의 그 페이오프라고 하거든요. 흔히 이제 선물 옵션 페이오프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49,939계약 선물을 거의 5만 계약 가까이 매수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게 이제 만기날, 제가 이제 만기날 캡처한 건데, 이게 만기날 선물 지수입니다. 여기가. 외국인들은 이만큼 수익이 난 거예요. 이만큼 수익이 난 건데, 사실은 지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구조였죠. 그리고 사실 하락을 해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는 이러한 안전마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굳이 뺄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이 때마침 좀 급락을 했었잖아요.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물은 이제 3월달, 6월달, 9월달, 그리고 12월달 이렇게 만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판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9월 동시만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이라는 타겟을 놓고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선물 옵션을 이제 새로 수급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급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3월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동학군에 이제 비교를 해서 동학개미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개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무자비하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때 3월 말부터 이제 사모으기 시작한 외국인들의 선물이 6월달 동시 만기 때 굉장히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동시 만기가 끝나고도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주목을 했었는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선물을 담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9월 달에 또 큰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뭐 다른 이유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공매도라는 걸 없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이제 막 급하게 올라가는 와중에서 그 수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수익을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급도 많이 작용은 됐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주식에서는 개인들이 재미를 봤을지언정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굉장히 더 큰 재미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12월에는 어떤 식으로 변할지 이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유동성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팩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탁금과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신용의 변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원유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미국 증시가 처음 조정을 받을 때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여러 가지 자산 가격들이 동시에 빠졌어요. 원자재 가격들이 동시에 하락을 했고 심지어는 그날은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동시에 좀 빠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들을 두고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많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해외 증시와 자산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지도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동시 만기가 이제 지났는데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남은 하반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거시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주로 지금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은 미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목까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섹터, 시장이 이런 걸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의 이제 그 퀘스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제가 이제 대전제로 달았죠. 이게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뉴딜 정책이죠. 뉴딜 정책의 지금 예산 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말들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이 그린 뉴딜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과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경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속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전기차를 뭐 113만 대 보급을 하겠다. 뭐 충전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수소차는 20만 대를 보급을 하면서 수소 유동 기반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원천 기술, 수소 도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 단지의 입지 발굴. 뭐 풍력 중에서도 지금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이러한 정부 정책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 구조 달성. 사실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환경 측면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죠. 뭐 친환경 측면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더 윗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에너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업.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를 놓고 이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어르신들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증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었던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주식시장에서 유행을 했던 게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그 기름을 뭐 캤다 뭐 이러면서 기름이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결국 지금은 상장 폐지되어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즉 이 그 에너지원 유가가 되겠죠. 전통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느 시점에서나.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친환경과 만나서 그린 뉴딜, 풍력과 태양광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수소까지.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가장 핵심 경제 정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맞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각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각국의 경제를 무엇으로 살릴 거냐. 그러니까는 정부 정책, 정부의 유동성을 어디에 풀어서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를 일으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각국이 힘을 쏟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뉴딜로 나타나고 있다.
제가 이제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라라는 말을 썼는데, 뭐, 좋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나와요. 그린 뉴딜,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뭐, BTS.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구글 검색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구글은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쓰잖아요. 이 그린에 대한 검색량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돼서 이 줌에 대한 검색량, 이 줌이라는 업체가 그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업체죠.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 줌에 대한 검색량을 가지고 봤고요. 그리고 BTS 얼마 전에 신보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제목의 그런 신보가 나왔는데 이 다이너마이트의 검색량 초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줌에 대한 검색량은 코로나가 이제 경제에 큰 영향을 줬을 때 급등을 했다가 감소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이 그린 뉴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그린이죠, 그린. 사실 이 그린을 다른 이유로 검색을 하신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예요.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이제 그린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과거에 어느 수준에서 했었다면 이게 사실 이 그린이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이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시대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편승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린 뉴딜의 지금 큰 수혜라고 보는 이제 풍력 관련주의 CS 윈드 연간 15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 거기에 니콜라와의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수소까지 붙어 있는 하나 솔루션 10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택근무 관련돼서 이제 줌에 대한 검색을 보시게 되면 줌 같은 경우는 572% 어마무시하죠. 572%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이 있었죠. 알서포트 609%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이제 BTS에 대한 검색. 이제 가장 최근이다 보니까 월간으로 제가 이건 뽑았고요. 월간 넷마블이 이제 27% 상승, YG엔터가 또 14% 상승.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실제 각 섹터, 각 종목들의 상승률도 어마무시하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당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 터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 보급이 됐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이 또 보급이 됐었죠. 이때가 이제 2000년대 중반이 되겠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던 시기.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 가는 시기다. 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디지털 그린 경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낮 방송만 좀 나왔었고 그리고 방송 영역은 좀 돼요. 한 8년 정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제가 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제가 방송을 좀 쉬었었습니다. 다른 또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일단 방송을 좀 쉬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미스터 주식왕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랜만에 사실 다시 나온 프로였고 거기서 2등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낮방송들에 출연을 했었어요. 마감 방송 그리고 주주의 세계 뭐 이런 방송들에 지금 한 3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나갈 때 이제 추천주를 드렸던 그 3개인데 이게 마감 방송입니다. 마감 방송에서 제가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에 주목을 하면서 이제 티어 그룹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셀리버리가 있겠죠. TSDT라는 그 약물 전달 기술을 갖고 있는 셀리버리를 이제 티어 그룹으로 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나이백을 좀 이 당시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사실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감 방송이었는데 마감 장이 다 끝났죠. 그리고 다음 날 이 종목이 20% 상승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를 갔었고 뭐 한 3일 만에 한 30%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이 나이백이라는 회사는 향후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셀리버리는 사실은 작년에 2월 달에 탐방을 갔었던 회사입니다.
탐방을 가서 그러한 TSDT라는 기술을 확인을 하고 왔던 회사인데 사실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 오를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2조를 넘나들게 됐는데 이 나이백은 아직도 시총이 2천억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에 관련된 내용을 주주의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에 좀 주목을 했어요. 물론 티어그룹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국 SNC가 있습니다. 이 동국 SNC는 풍력만 하는 회사고요. 이 동국산업은 동국 SNC의 지분을 50%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었고 사실 이 종목도 한 이틀 만에 이 당시엔 또 워낙 풍력이 강하기도 했어요. 한 이틀 만에 25% 정도 상승을 바로 또 보여가지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동국산업은 또 이 주식도 잘 보셔야 될 게 상대적으로 동국 SN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주가가 쌉니다. 그래서 그런 밸류 측면에서는 풍력주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밸류가 높아, 못 사겠어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그리고 나노브릭 이게 가장 최근이죠. 제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장 마감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당시 이 정도 자리였죠. 그리고 다음날 2% 정도 상승을 했고 제가 이 화면 자체를 사실 금요일 날 오전장에 캡처를 뜬 화면이에요. 이 나노브릭이 근데 사실 금요일 날 보면 20% 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만에 한 25% 정도 이 종목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노브릭도 액티브 나노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유니크한 기술이고 이 회사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유니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노브릭이라는 회사도 말씀을 최근에 드렸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송에 복귀를 하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 주식왕 말고 딱 이 세 종목이었는데 세 종목 다 흐름이 좋았어서 일단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시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향후에 좀 잘 보셔라 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당연히 첫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겠죠. 제테마라는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 제테마라는 회사도요. 제가 탐방을 갔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올해 2월달인 것 같아요. 1월달인지 2월달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월달에 탐방을 갔던 회사고 그동안 꾸준히 좀 추적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 당시에 4,200원이었던 주가가 최고가 36,850원 거의 9배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중장기적인 목표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 중장기로 이 종목을 1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업체예요. 최근에 보톡스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메디톡스, 예전에 보톡스 잘 나갈 때 시총이 3조도 갔었고요. 참고로 이 회사는 시총이 현재 4천억입니다. 4천억인데 제가 이 보톡스 관련된 회사,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굳이 왜 제테마에 주목을 하느냐. 최근에 보톡스 업계에서 가장 큰 것은 균주에 대한 논란인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균주를 영국 공중보건원에서 분양받아 왔습니다. 인증이 다 돼 있어요. 균주 논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균주 논란이 생기면 생길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업체들의 MS가 감소할 테니까. 그리고 또 장점이 이 회사가 결국 이제 얼마나 양산을 할 수 있느냐인데 공장을 지어놓은 그 풀캐파 자체가 좀 넉넉하게 지어놨습니다. 참고로 보톡스 같은 경우는 공장을 한번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생산이 들어갔을 때 이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생산 라인을 전부 가동을 멈춰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미 넉넉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에 남은 거는 잘 팔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 회사에 이제 두 가지 큰 소식이 있었죠. 브라질에 우리가 흔히 하는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중국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왜 라이센스 아웃을 하냐면 이 회사는 현재 임상 진행 중에 있어요. 임상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미래에 생산될 물량을 미래에 너네한테만 이제 단독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약들을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받고
추후에 계약한 업체들의 단독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계약들을 추진하게 된 거죠. 일단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인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럽, 미국 쪽 전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세가 된다면 이 주가 자체는 시총이 너무 싸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찍힐 겁니다. 2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3분기부터는 서프라이즈가 찍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사실 한번 시세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가 지속적으로 좁아져서 어느 정도 지금 횡보 구간의 마무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가 지속적으로 좀 좁아지면서 마무리 구간에 좀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파동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다음 종목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회사예요. 중장기적으로. 자, 이 회사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BLU 업체입니다. 그래서 LCD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 업체예요. 사실 이 부분은 사양산업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회사를 좋게 보느냐? 이 회사가 예전부터 증여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증여를 완료했습니다. 즉 세금 문제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고, 이 회사가 재밌는 게 현금을 1,000억 이상 들고 있었거든요. 시총이 1,000억을 넘나드는 회사인데 현금만 1,000억 이상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한 2% 정도 했지만 2019년, 2018년 보시게 되면 배당만 8%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IT 기업이 배당 8% 하는 회사 보기 어렵거든요. 어마무시한 배당을 했는데 이 현금이 많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현금을 왜 투자를 안 할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증여가 완료가 되고 나서 이 6월 달에 이 시점이죠. 200억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서우테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자, 저는 이게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회사는 원래 현재 LCD BLU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담배 필터 사업을 하던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이러한 형태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LCD 업체로 바뀌었었고요. 거기서 큰 수익을 창출해서 현금을 많이 쟁여놨는데 이 현금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변하고 있는 회사다. 비메모리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비메모리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찍었습니다. 62억 영업이익을 2분기에 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1,000억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그 비메모리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에도 진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횡보를 하면서 2차 파동이 나오죠. 그리고 이 고점권에서도 뭐 주가의 등락이랑은 상관없이 지수의 등락과 상관없이 횡보를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분류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밸류 측면에서 굉장히 싸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구간 고점권에서 한 1, 2주 정도 잘 횡보를 한 것 같아요. 참고를 하셔도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두 종목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과 유니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라인 맞추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회사를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 네오셈이라는 회사 SSD 테스트 업체입니다. 지금 HDD에서 SSD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라우드도 굉장히 지금 시장이 각광받잖아요. HDD에서 SSD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이 회사의 매출의 90%는 SSD 테스터에서 나오고요. 한 업체에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에 전부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재 시점에서.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권을 나오고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돌파하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금요일 장중에 오전에 캡처를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전만 해도 3% 올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캡처를 뜨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이날 보면 8%가 아마 상승을 했었을 겁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이 볼린저 상단을 뚫는 봉까지 나왔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볼린저 상단을 살짝 지지해주는 그러한 약한 조정에서는 공략이 좀 가능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관점으로 유니셈, 차트의 흐름도 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스크러버, 칠러, 이 부분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스크러버가 중요합니다. 이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 내에서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유해가스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스크러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좀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거는 태양광 장비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그 IT 기업들이 뭔가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일정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하는 사례, 가장 대표적으로 유니테스트가 있었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관점으로 일종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한번 볼 수 있는 내용 같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실적에 대한 어닝에 대한 포인트는 스크러버다. 근데 이 스크러버가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기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량 거래가 한번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가 급등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눌려주는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다시 한번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섹터별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IT 섹터의 흐름들이 지금 돌아서는 흐름이거든요. 뭐 최근까지 뭐 그린 뉴딜이다, 뭐 바이오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한동안 좀 잠잠했던 IT 섹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네오셈과 유니셈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앞에 제목에 샵1을 달았잖아요. 이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샵2, 샵3 형태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좀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섹터, 제가 이제 10월 달에 파트너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12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처음 생긴 상품은 무조건 가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은 어떻게 해서든 좋게 만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를 오픈하게 되면, 무슨 수를 쓰서라도, 수익이 나게끔 제가 리딩을 할 겁니다. 믿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